오늘은 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 이렇게 제가 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들은 2학년 1학기가 끝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났던가 치고 있던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보시면 기본적으로 개정교육과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 하잖아요. 지금 3학년들도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지금 3학년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내신 내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개정교육과정이 완전히 적용되는 세대들이고 이제 3학년 아이들은 개정교육과정이긴 하지만 형식은 2009를 따라서 전 과목이 등급이 다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교과 중에서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은 등급이 다 나오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고 ABC만 나온다, 그죠? 우리 교과 전형 갈 때 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도 같이 포함이 돼서 가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에요. 진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 한가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교과 전형 갈 때는 일반 선택 과목하고 공통 선택 과목에서 등급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전문교과의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는 1은 특목고 아이들, 2는 특성화고 아이들이라서 우리하고는 큰 관계없이 요렇게 요거만 된다는 거고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맞아요. 근데 교과전형에서는 출결을 반영하는 학교가 가끔 있어도 그 외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교과전형 갈 때 요거 하고 여기까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수 단위란 게 있어요. 우리 대학을 혹시 다녔을 분들은 졸업 학점이라는 게 있을 건데 고등학교에도 고등학교를 이수하려면 이수 단위가 총 204단위라는 게 이게 다 이수가 돼야 돼요. 되는데 국어는 최소 10단위, 수학, 영어 최소 10단위, 한국사 반드시 6단위, 사회 10단위, 과학 12단위, 체육, 예술, 기술 이렇게 쭉 해서 94단위는 반드시 듣고 그 다음에 86단 추가로 이 86단 추가로 듣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그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그 다음에 교양 과목 이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1학년 때 요거 다 들었어요. 그죠? 공통 과목을 다 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2학년 체육도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2학년 3학년 때 일반 과목 86단위 요걸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이거 들을 때 일반 선택 과목을 듣느냐 진로 선택 과목을 듣느냐 이 차이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것도 있었고 학교에서 필수로 지정해 놓은 것도 있었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듣는 전부 모든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과목들은 어떤 과목들? 혹시 아시나요? 파란색으로 음영되어 있는 과목들은 수능 과목들. 학생 교과 학교 수업에 배우고 수능 때 수능 시험 치는 거. 여기 있는 건 진로 선택 과목인데 여기 진로 선택에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도 수능 과목. 그래서 요 음영된 거하고 진로 선택 과목 여기 있는 거는 수능 과목입니다. 나머지는 수능하고 관계가 없이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체능은 수능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선택이라도 안 나오고요. 여기 있는 거 등급도 나옵니다. 교양이라도. 나머지 교양 과목들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교양 과목 제2외국어를 하게 되면 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 등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공통 과목이 성취도가 나오고 석차 등급이 나와요. 혹시 성적표를 보셨으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A부터 E까지가 나왔어요. 일반 선택 과목하고 공통 과목은 성취도 5단계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고교 학점제 때문에 미리 해보는 거라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는 거는 석차 등급,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여기 나오는 성취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밑에 여기 가시면 진로 선택 과목 여기 있는 거 여기는 3단계 ABC만 나오죠. 이건 등급이 없기 때문에 ABC가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러면 대학 갈 때 내 교과 전형이라 하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더하고 그다음 진로 선택의 ABC 정도가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고요. 혹시 요거 아시나요? 수강자가 13명 이하일 때는 등급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혹시 우리 아이가 13명 이하 거 듣는다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 과목 숫자를 들으시면 학생이 작으면 등급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13명 이하가 되면 등급을 안 내고 이수한 걸로만 ABC로만 처리가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3학년 때까지 또 과목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인원수가 작아서 등급이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선택하셔도 큰 문제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단 13명 이하일 때. 14명 이상은 등급 처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다음 학교 간 공동 과목 선택하는 거. 이거 온라인 공동 과목하고 클러스터 학교하고 하는 거 있었죠. 아마 선택을 한 학생들도 있을 건데 요거도 등급 처리는 안 됩니다. 같은 만약 물리 1인데 학교에서 들으면 등급 처리를 하고 공동교육 과정으로 들으면 등급 처리를 안 하고 구분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그다음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이제 2학년 건 제가 못 봐서 3학년 이제 학생들 대학 간 학생들 성적표를 쭉 봤어요. 노란색이 공동 과목, 공통 과목. 그다음에 초록색 보이시죠? 초록색은 뭔 것 같으세요? 일반 선택 과목하고 제2외국어 교양 등급 나오는 선택 과목. 하얀색 보이시죠? 여기 과학 탐구 실험.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한국사회 융합과학 있죠?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등급이 나왔어요. 3학년들은. 근데 우리 2학년들은 등급이 안 나와요. 똑같은 과목인데 이렇게. 이해되시죠? 3학년하고 2학년 가장 큰 차이가 진로 선택 과목의 등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고 그럼 등급이 내신 성적이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등급 나오는 과목이 제가 이 학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한 42과목 좀 나오더라고요. 등급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근데 우리 아이 같으면 30과목 이하로 나올 거예요. 그럼 42과목의 내신 성적 나오는 거하고 28개에서 내신 성적 나오는 건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내신 성적을 받는 학기가 2학년 2학기로 거의 끝날 거예요. 아마 3학년 1학기 되면 여기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이 없어요. 이 아이 같으면 성적이 고전 1개월 진로 이렇게 있었고 등급 나오는 게 지금 화법과 작목, 확통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빼고 나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학년 2학기가 마지막.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나면 총 거의 4학기로 등급 내는 게 마지막이 될 거고 3학년 1학기 때는 아마 많으면 3과목, 작으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내신생 낼 때. 그러면 2학년 2학기가 얼마나 내신 전형으로 교과 전형으로 갈 때 중요한 학기라는 걸 아실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등급을 고등학교 이제 갈 때 전 과목을 보는 대학도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부터 은밀체크 다 보는 대학도 있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만 보겠다는 대학도 있고 그 중에서도 12개만 골라서 보겠다, 8개만 보겠다, 아무 과목이나 8개 보기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성적을 요 조건에 따라 대입했을 때 성적 등급이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전과목과에서는 3.3이 나올 수도 있지만 8개 보면 1.9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 내신은 어떤 대학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신의 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아시고 있는 우리 아이는 4등급이야, 3등급이야, 2등급이야는 의미가 없어요. 포괄적으로 대략적인 건 알 수가 있지만 그 대학 갈 때는 조건에 따라서 등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 우리 아이가 진학하려는 대학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를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간에는 그런 말 하거든요. 나는 자연계열로 갈 거니까 사회 안 할래. 한국사 안 할래. 근데 한국사가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사회과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포함되는 학교도 있어요. 국어, 자연계열인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다 한국사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사를 안 했어. 8등급, 7등급 받았어. 그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열심히 일단 공부는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전과목으로 봅니다. 부산대쯤 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혹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분리. 조금 중위권 이하로 내려가면 과목 수가 제한이 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28과목 중에서 일부만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게 3학년 아이 내신인데 42개일 때 28개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신 차이가 분명히 보이시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니까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거.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 교과 전형을 낼 때 이게 등급이에요. 우리 등급이란 개념이 이제 다 아시죠? 상대평가 내고 4%까지가 1등급이고
11% 이등급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등급이 나올 건데 여기는 이제 단위수예요. 단위수란 건 일주일에 그 과목을 몇 시간 배우는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만약에 공통사회를 배울 때 일주일에 4시간 배운다 그러면 4단위예요. 어떤 학기는 3시간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단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보면 같은 과목인데도 단위수를 달리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학교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 1, 2를 저희들이 3.33 등급에 맞췄어요. 다. 그런데 전 과목의 단위수를 적용하는 때하고 아닐 때하고 등급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학생 전 과목의 단위수를 하니까 학생 1은 4.14, 학생 2는 3.24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학생 1이라면 전 과목 본다면 단위수 보는 대학 가야 돼요? 안 보는 대학 가야 돼요? 안 보는 대학. 학생 2라면 보는 대학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국영수 4만 볼 때는 어때요? 여기 보니까 학생 1은 4.43인데 3.35잖아요. 그럼 아마 학생 2는 인문계열 가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연계열에서는 거의 단위 과목 등수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 학생 2한테는 국영수 4회이면서 단위수 보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학생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대학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희망하는지 그다음에 그 대학에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를 아시는 게 전략적을 짜실 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뽑을 때 부산 지역은 수시가 보면 한 85% 정도, 정시가 15%예요. 평균 내면. 수시로 다 뽑아요. 수시 중에서 교과가 61%예요. 종합이 21%고. 그 다음에 실기, 실적 같은 경우 예체능이나 이런 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과 갈 때는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갈 때는 교과냐 종합이냐는 대부분 다 뭐로? 교과로. 그래서 교과 준비를 잘하면 부산 지역 대학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서울은 보면 전체 모집 인원이 이렇게 5만 명. 이게 16개 대학을 뽑은 어떻게 구분해지는지 혹시 아세요? 16개 대학? 16개 대학이 우리 아이 때부터 약 40% 가까이. 엄밀히 말하면 2023부터 정시 40% 뽑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할 때 정해진 16개 대학이에요. 그 16개 대학이 약 5만 1,000명쯤을 뽑는데 인원수가 조금 다 늘었죠. 줄지 않아요. 2020년에 5만 700에서 5만 800, 5만 1,000 계속 늘어요. 이렇게. 느는 게 정원을, 정원애 같은 게 다 포함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수시가 3만 1,000명, 정시가 2만 명, 약 60.5대 39.47. 거의 맞췄죠. 6대 4. 근데 이게 실제 되면 6대 4가 넘을 거예요. 이유는 수시 때 다 못 뽑으니까. 여러 개 붙은 아이들이 2월 뭐 추가 합격되고 나면 다 못 뽑아서 한 60, 제사가 한 60한 58대 한 40? 48, 50? 58대 한 42쯤 될까? 3쯤 될 그 정도 가까이 가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수시가 3만 명 넘게 뽑으니까 반드시 수시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수시에서 어떤 걸 주로 뽑느냐? 3만 명 중에서 교과 5,600명, 종합 16,000명, 논술 4,200명, 실기 1,500명. 아까 요거는 큰 의미 없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정원에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뭐 농어촌이든가, 사회적 배려자든가, 뭐 국가유공자다 이런 거니까 이런 자격이 없다면 이거 다 빠지고 나면 요게 단데 5,690, 한 5,700명에 16,000명에 4,400이라면 당연히 준비해야 될 거는 요렇게 돼야 되죠. 요렇게. 그죠? 논술 같은 게 이번에 연세대 같은 논술이 평균이 인문계열 같은 100대 1이 넘어갔잖아요. 이거 최저도 없고 논술 쓰면 되니까. 교과는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작년까지는 교과역이 한번 보세요. 뽑는 대학보다 안 뽑는 데 훨씬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의 다 뽑아요. 서울대 빼고. 딱 다 뽑게. 서울지역만 제가 따로 조사하니까 한 총 뽑는 게 8,900명? 이거 경기도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어가요. 이제 내신 성적만 잘 받아도 서울 지역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인원수도 보시면 많이 늘었어요. 충분히. 비교해 보시면 전부 다 뽑던 대학들도 대부분 다 인원을 늘렸고요. 안 뽑던 대학 많이 늘렸어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시 40% 늘리라고 교육부가 요구했었잖아요. 그 40%에 가려져 있었던 게 수시에 반드시 지역 인재 전형으로 10% 이상을 교과로 뽑으라고 권했어요. 거의 교육부가
권고하는 거는 강제의 의미도 포함되고 있어요. 서울대만 뻗대고 있는데 아마 1학년쯤 되면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대 빼고는 전부 다 교과전을 뽑았어요. 이걸 지역인 전형이라는 명칭을 보통 쓰는데 다 교과전이 생긴 거예요. 올해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보시면 건대 경희도 없었고요. 고려대도 있었지 뭐 요게 있었는데 좀 줄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분리돼서 그런 거고 인원수 늘었고요. 없던 데가 전부 거의 다 생긴 거예요. 종합전형 교과로 올린 상황이거든요. 서울 갈 때는 이제 교과전형 가든가 아니면 종합전형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이 생기고 논술도 갈 수 있는데 논술은 제가 별로 저희 추천드리지 않는 게 워낙 경쟁이 세서 요걸 비율로 해봤거든요. 16개 대학을 봤을 때 교과가 18.34%, 뽑는 인원의 18.34% 가까이 뽑는다. 교과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추가 합격이 많아요. 전국에 내신이 아주 좋은 애들이 많겠죠. 그럼 원서 뭐 예를 들면 1.00인 아이가 원서를 6개 넣었어요. 그럼 6개 다 합격을 하겠죠. 등록은 몇 군데? 한 군데만 해야 돼요. 그럼 5개를 다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하면 다른 데도 받아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교과 전형은 추가 합격이 작으면 150%, 많으면 300%까지도 가는데 평균 200%가 나오니까 인원수가 아까 보시면 5,600, 5,700이었던 게 한 1, 2천 명은 넘게 간다는 거예요. 주요 대학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전국의 고등학교가 2,000개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최소한 대여섯 명은 무조건 이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거. 서울 다 뽑는 인을 10,000명으로 본다면 만약 100%만 해도 2만 명이고 200%면 3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10등 내외는 무조건 교과 전형으로 서울을 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교과 전형만 잘해도 서울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추천 전형. 아까 교과 전형인데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추천 전형으로 운영해요. 아까 제가 지역 인재 전형이라 했었잖아요. 그 명칭을 요렇게 다 했거든요. 뭐 교과장 추천, 고교 추천, 학교 추천, 지역 인재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학교에서 추천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도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결정해요. 3학년 담임 선생님 회의에서 이런 아이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하면 학교 또 부장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승인을 하고 그 승인된 게 어디 올라오냐면 학교 운영에 올라와야 돼요. 학교 운영에서 추인을 해주면 교장 선생님이 결제해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 거쳤기 때문에 학교 안에 결정이 되더라. 근데 아마 인원수 보시면 인원이 제한 없고요. 여기 같으면 6명, 4% 같으면 200명이면 8명. 제한 없고 쭉 있고 다음 장에도 있거든요. 이거 다 합치면 우리 전교 인원수를 넘어요. 그럼 추천받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죠. 어떤 대학이냐가 문제일 건데 만약에 1.00인 아이가 어느 대학 추천받을까요? 서울대 받겠죠. 연대, 고대, 성대, 서강 다 받으려 할 거잖아요. 그러면 6개를 다 추천해주면 나머지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으실까요? 분명히 민원 제기를 하시겠죠. 그런 거를 어디서 정하냐면 학교 운영이 다 정해요. 어떻게 뽑고 어떻게 규칙을 다 정하게 돼 있어요. 아마 내년에 곧 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 어떤 학교는 우리는 추천 2개까지, 어떤 1개까지, 어떤 사이 이렇게 정하게 되면 이제 픽을 하게 될 거예요. 올해까지 대부분 1개 아니면 2개였거든요. 추천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추천이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럼 추천 이런 학생이 가지고 올 좀 많이 늘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고려대가 여기 보시면 3개합 5. 국어, 영어, 탐구 중에 3과목 합이 5를 맞춰야 돼요. 최저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포기할 수도 있겠죠, 애들이. 그러면 200명이면 4%면 8명인데 5명 추천을 안 받았어요. 그럼 3개 남았잖아요. 그럼 못 잡으면 돼요? 추천 못 받은 아이가 다른 뭐 서울대와 연대 받는다고 고대를 못 받았다. 그럼 나중에 저 주세요 하면 줄 수 있죠. 그럼 추천을 받은 게 완미적 경쟁을 한 게 아니니까 뒤에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많이 받을 건데 추천 받는다고 이제 합격을 보장, 뭐 학교가 높다고 할 수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정규 인원수만 다 받을 수 돼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내신 성적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년만큼의 그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뽑는데 문제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내신이 한 1.5등급쯤 돼요. 어느 학교까지 쓸까요? 서울대 쓰고 싶어요.
연대, 고대 썼어요. 연대에 종합전형도 있고 교과전형도 있고, 고대도 종합전형이 있고 교과전형이 있고, 성대도 종합이 있고 교과 있고, 모든 대학이 종합과 교과도 있고, 어떤 논술까지 있어요. 상위권 가고 싶은 아이는 많이 못 내려오겠죠. 그 밑에 대학들은 특정 대학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조금 서울의 중위권 대학들은 내신이 1점대가 아니라도 붙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그런 걸 좀 고민을 나중에 잘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내신 전형을 최소한 제가 봐서 2등급대 정도까지는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작전을 쓰시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요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3학년 아이들은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나오지가 않고 80점 넘어가면 A, 60에서 80점은 B, 60점 미만은 C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학교마다 달라요. 서울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수업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불이익이 없어요. 부산대는 3과목 이상은 들어야 되고 A는 0.5, B는 0.3, C는 0.1이에요. 그러면 부산대쯤 갈 아이들은 A 3과목 받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우리 아이 성적 2학년 1학기 때 성적 보셨나요? 진로 선택 과목? A든가요? A 아닙니까? 대부분 다 A일 건데 제가 지금 2학년 학생 상담하러 온 거 보니까 심한 과목은 95% A가. 좀 작은 과목도 50%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부산대 정도 갈 아이가 A를 3과목 못 받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럼 부산대 갈 아이한테 A 3개는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고려대에서는 A를 받는데 1등급에 9등급 변환해 준대요. A 못 받고 B 받으면 타격이 엄청 크고 B 하나 때문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요. 연세대도 좀 그런 경우 A와 B가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서강대는 이렇게 돼서 분리하고 근데 반면에 한국외대와 시립대 아예 반영도 안 한대요. 근데 부산 지역 대학 보니까 보통 한 2과목 정도 본대 등급을 하되 A가 1 혹은 A가 3 어떤 대학은 조금 중위권 이하 대학은 A를 1등급과 똑같이 쳐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대학은 올해 보다 내신 성적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A로 바꿔버리면 되죠. A를 3개 반영이 되는데 A 3개면 1등급 3개로 해주더라고. 그럼 중위권 이하 대학은 내신 성적이 엄청 올라가죠. 그럼 내년에 갑자기 성적이 위로 올랐어 하지만 실상은 A 3개. 근데 A는 95%가 받아요. 그럼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최소한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은 A는 받아야 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 받을 필요는 없을 수 있다. 최상위권 아니면. 근데 일반적인 대학은 A는 몇 개는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이들의 내신 성적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전에 아이 키우셨다면 니네 언니, 오빠, 누나는 잘했는데 니는 왜 이렇노? 혹은 옆에 졸업한 애는 잘했다는데 니는 왜 이렇노? 이렇게 하실 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226명이 한 4년 전 부산 시내 고등학교 똑같은 학교입니다. 226명이었어요. 3학년 학생이. 근데 작년에 재니까 154명이었어요. 학생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한 학교에 70명이 날라갔어요. 부산 시내 학교가 100개가 넘거든. 150개가 되거든. 특성화까지. 10,000명 가까이 날라간 거예요. 4년, 5년 만에. 그런데 어떻게 등급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10등인 아이가 2.15 등급이었어요. 전교 10등점은 2등급 초반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등이면 2.36. 1점대 끊으려면 6등 해야 돼요. 작년 그 전까지는 10등이 됐는데 9등이 됐는데 떨어진 거죠. 20등은 2.8이었는데 지금은 20등은 3점대가 넘어갔어요. 30등 가면 3.75예요. 3.15. 점점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 내신 성적은 0.2, 0.3 떨어진 건 2, 3년에 비해서 지극히 당연한 거죠. 지금 대학교 1학년들 있죠. 2년 전 아이들. 그 아이들 성적이 우리 아이들하고 했을 때 한 30명 차이 나요. 한 학교에. 인원수로 따지면. 그럼 최소한 성적은 0.2등급. 왜냐하면 지금 3학년들 성적은 모르잖아 우리가. 결과를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보다 최소한 0.2등급, 0.3등급은 성적이 내려갈 거예요. 일반적인 대학들은. 하위권 대학들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제가 보는 건 부산대, 부경대 정도는
작년보다 똑같은 조건이면 0.23등급 무조건 내려갈 거니까. 그 정도일 거고. 지금 이제 우리 거기다 또 우리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때 고3일 때는 다 일제식이었잖아요. 선택 과목이 원래 선택 과목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야 이거 해 하면 다 그거 하는 거였어요. 내신 잘 따야지 이러면 끝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죠? 진로 선택 과목 있고 일반 선택 다 선택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선택형을 하니까 2학년으로 가니까 등급 받기가 너무 어렵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근데 총 인원은 느는데 100명의 4%면 1등급이 4명이잖아요. 17명이면 1등급 하나씩 나올 수 있거든요. 13명입니다. 17명. 17명으로 곱하기 6 하면 100명이에요. 17, 17, 16, 16. 그럼 17에 1등급 하나씩 나오면 다 하면 1등급 6명도 나올 수 있어요. 작아지면 1등급 절대 숫자가 늘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그 1등급 받느냐는 거죠. 오늘 경쟁 시대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고 같은 반을 안 하면 되죠. 그게 안 쉽잖아요. 그죠? 못하는 아이하고 하고 잘하는 아이하고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신경질이 엄청 벌어지고 교과목 바꾸는 것도 엄청 예민하잖아요. 잘 학교에서 안 바꿔줄라 하죠. 민원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 전교 2등인데 전교 1등인 애가 우리한테 온대요. 내 과목 원래 아닌데. 당연히 싫어하죠. 그죠? 전교 2등인데 전교 1등 딴 과목 간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 조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건 제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부산 시내 올 1등급 숫자가 한 7명 정도 됐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2명이든가 1명이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1 딱 찍혀있는 애. 전과목. 그만큼 급감하고 있어요. 등급 받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3학년 아이들도 등급은 나오지만 다 개정교육과정이라가 다 선택 과목이잖아요. 분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등급 받기가 다 어려워졌다는 의미겠죠. 그렇다 상황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했던 말이고, 이건 이제 부모님 직접 써주신 것 계속 하다가 이제 부모님들 직접 써주신 말을 가공 거의 안 하고 그 다음 해봤어요. 계열 바꿔서 교과전 주의점. 아마 이게 지금은 문과이과 인문자인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인문계열 과목 주로 듣다가 자연계열 학과로 가든가 아니면 자연계열 과목 주로 듣다가 안 되면 인문계열 학과로 가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아마 그렇게 제가 의미 이해를 했는데 계열 바꿔서 교과전 주의점 했는데 이게 고려대예요. 전 과목 다 보잖아요. 그럼 인문계열 가든 자연계열 가든 모든 과목 다 들어가니까 바꾸나 안 바꾸나? 의미가 없죠. 성균관대도 여기 보시면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 전부 다 반영 안 됐어요. 그죠? 그럼 바꾸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교과전형이에요. 종합전형 아니면 교과전형이잖아요. 그죠? 숫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대는 보니까 국수형 사회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국수형 과학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 안 들었어요. 자연계열인데. 근데 인문계열 갈 수 있어요? 혹은 우리의 인문인데 과학 가려고 자연계열로 가려는데 과학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필수 이수단위가 들었다고 돼 있죠. 무조건 이건 들었어요. 그죠? 5개 돼 있어요. 이만큼을. 그 다음에 이거 공통 과목이고 일반 선택에서 보통 1개 이상은 학교에서 보통 필수로 지정해서 들어요. 그래서 사회 과목이 또 그런 거 있어요. 부모님들은 사회이라면 한 과목으로 치잖아요. 근데 1학년 되면 공통 과목은 학기제인데 1학기, 2학기 나눠 듣잖아요. 1학기 공통사회, 2학기 공통 이렇게 돼 있어요. 1, 2학기 같이 들어요. 그러면 몇 과목이에요? 2과목.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사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3학년 되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뭐 여행지리든가 사회탐구 문제, 사회문제 탐구 이런 거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몇 과목을 들어요. 과학도 인문계열 학생인데 과학을 들었어요. 뭐 들었죠? 1학년 때 통합과 1학기, 2학기 2과목 들었죠? 또 뭐 들었냐면 과학탐구 실험 1학기, 2학기 들었거든요. 그럼 총 4과목 들었죠? 3학년 때, 2학년 때도 한 개 더 해요. 보통. 그러면 최소 몇 과목 들었어요? 5과목. 근데 등급 나오는 건 통합과하고 아마 2학년 때 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과목 나오든가 4과목 나오겠죠. 과학탐구 실험은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수업은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국어, 수학, 인문계열 트랙을 탔는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분대 했잖아요. 그죠? 한국사 문제, 과학을 그러면 1학년 때 공통과학 들었어요. 그죠? 과학 탐구 실험 들었죠? 2학년 때 뭐 한 과목 들었겠죠? 그럼 최소 등급 나가는 과목이 몇 개? 2개.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공통과학. 그 다음에 등급 없다. 그럼 2과목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원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년들은 문이과 구분이 없는 학년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질문이 없으시네요, 전혀. 두 번째 질문. 모든 교과 등급이 중요하나요? 3학년 2학기 내신도 챙겨야 하나요? 하여튼 아까 우리 기억하시나요? 엑셀 제가 보여드렸던 거? 여기서. 요거 보이시죠? 모든 과목 될 수도 있고 8과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결정해요, 이거는? 대학이. 대학에 물어보는 거고 대학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는 챙겨야 하나요? 했을 때 수시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만 들어가요. 만약에 원서 접수를 언제 해요? 9월에. 내신 성적은 7월 말 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내신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정시 가겠다 하면 일부 대학, 교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내신도 들어가요. 혹시 우리 아이가 재수한다. 또 수시 때 지원하겠다.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있고 요구한 게 나와요. 우리 대학은 재수할 때 3학년 2학기 내신을 포함하겠다. 우리는 안 하겠다. 근데 아마 우리 아이들은 3학년 2학기 때 내신에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아마 등급 나는 과목 만들어 놓으면 학교가 엄청 욕을 먹겠죠. 부모님이나 애들한테. 수능 쳐야 되는데 내신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이수하지 못한 교과가 있는데 원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 등급이 없을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이수할 수 없는 과목이 생길 수 없죠. 여기 다 있잖아요. 1학년 때 전학을 오더라도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다 배워야 돼요. 그죠? 최소한 1학년 때 이걸 다 배워요. 여기다가 뭐씩만 더 해주면 돼요. 2단위면 더 해주면 돼요. 한 과목씩만 더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2학년 때, 3학년 때 언제 들을 수가 있어요. 어느 학교 가더라도 이거는 한국사는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과목도 1학년 때 무조건 필수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되시겠죠? 그 다음에 교과말 석차 등급 상위 3과목 반영일 때 어떻게 12과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아까 3과목, 12과목 반영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고 왔는데 이거 우리 아이들 3학년 될 때 이렇게 본답니다. 동아대입니다. 12과목 볼 건데 국어세, 수학세, 영어세, 사회 3과목을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총 우리 아까 4학기나 5학기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3학기 정도 보겠단 말이에요. 혹은 3과목만 본다는 거. 그래서 합이 12. 이해되시죠? 근데 동의대는 12과목을 볼 건데 국수영 석차 상위 8과목. 과목 안 가리겠다. 8과목 볼 건데 국어 8과목 넣어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국어 또 있으면 또 넣어라. 4과목. 근데 반드시 국수영 합해서 8과목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일본어를 정말 잘해요. 1, 1이에요. 일본어 넣어도 돼요. 4과목일 때. 그러면 똑같은 아이라면 어떤 아이가 내신 성적이 더 잘 나올 거야? 표시는. 동아대 쓰는 게 잘 나올 거예요. 여기 쓰는 게 동의대 쓰는 게 잘 나올 거예요. 동의대가 내신 성적이 더 좋아라 보이겠죠. 근데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아이 다 마찬가지겠죠. 12과목 본다 이런 것도 학교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디 지원할 건가. 근데 고3 되면 부산지교육청에서는 서울의 주요 16개 하고 부산 15개 대학에 우리 아이 내신만 딱 갖다 넣으면 바로 등급이 내신 점수가 환산되어 나오는 표를 다 만들어가지고 엑셀 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넣으실 필요도 없고 선생님이 다 제공하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 내신을 한꺼번에 넣으면 그냥 쫙 돼가 A4 용지 한 장에 프린트가 나와요. 그것만 보면 우리 아이가 동아대식으로 몇 점이다, 부산대식으로 몇 점이다,
뭐 고려대신 몇 점이다가 다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있으면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정 궁금하시다. 그러면 어디가 홈페이지 아시죠? 어디 가서 거기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 성적 다 넣어 보시면 바로 쭉 해가 나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1학년이 다소 낮았으나 2학년도 달라진다면 이라고 물으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제목이 교과전형이잖아요. 교과전형에서는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다 들어가잖아요. 다 반영이에요. 그럼 1이었으면 1.5죠. 혹은 3, 2, 1 됐으면 평균 내면 2죠. 종합전형은 3, 2, 1 됐으면 와 애가 발전하니까 1로 좀 봐줄까라는 정성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교과전형에서는 3, 2, 1이나 1, 2, 3이나 똑같은 거예요. 2, 2나. 그러니까 1학년 때 만약에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들고 안고 가는 게 교과전형. 2학년 3학년 올려서 조금 물타기 했다. 그걸 좀 좋게 봐준다. 봐줄 수 있다. 종합전형. 그런 거겠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고1 1학기 성적이 안 나왔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이 가능한지요? 교과전형으로 부산에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떻게 되나요? 고2 1학기 성적이 안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안 나왔는 게. 아, 성적이 낮게 나왔는데. 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저는 안 나왔다 해서 성적이 아예 없다는 줄 알고, 이게 외국에서 지금 들어왔나 뭐 이런 의미인 줄 알고, 외국에서 들어왔으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성적이 낮게 나왔다는 건, 아,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낮게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참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대학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올해 기준, 작년 기준, 올해까지 기준으로 저는 부산대 같으면 내신 9등급이라도 붙일 자신이 있는 과가 있어요. 한 20개쯤. 내신하고 관계없이. 근데 우리 아이 때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부산대 최저학력이 상당히 좀 달라져요. 수능하고 좀 연계되는 건데, 작년까지는 자연계열 기준으로 부산대가 2개하고 수학가 반드시 포함. 수학과에서 최저 받는 게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특정 몇몇 과들 한 10몇 개 과들은 인원을 다 못 채웠어요. 선발 인원을. 10명 뽑아야 되는데 1명 뽑은 과도 있고 1명 못 뽑은 과도 있었어요. 그런 과들은 내신의 의미가 없죠. 내신 낮게 나온 게 의미가 없죠. 내신이 올 9라도 합격이었어요. 그죠? 그럼 내신이 낮게 나왔다는 건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 학교사님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셨을 거예요. 수능이 잘 나온다면 내신은 의미 없다. 라고. 근데 올해부터는 우리 아이들은 최저학력이 부산대가 2개 5인 건 똑같은데 과탐을 하나만 보더라고요. 올해까지는 2개 평균이거든요. 2개 평균인 거하고 하나 보는 거하고 엄청 달라요. 만약에 어떤 애가 1, 4 받았어요. 2.5잖아요. 그럼 3등급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1, 4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인 거잖아요. 엄청 달라요. 이게. 그래서 최저 맞추기가 훨씬 쉬워지는데 거기다가 수학이 변수가 엄청 걸렸어요. 올해까지는 수학이 가형과 나형. 자연계열 아이들은 가형, 인문계열 아이들은 나형이었어요.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보통 수학을 조금 못하든가 아니 인문에 좀 특별한 그게 있는 아이들이 나아갔잖아요. 똑같은 걸 수준을 보면 수학 가형 아이들이 훨씬 수학을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수학 가에서 한 5등급 받다가 도저히 안 돼서 좀 나로 옮기면, 좀 빨리 옮기면, 한 4, 5월 그러면 5등급 받던 애가 3등급 정도 나왔었거든요. 최소. 그 말은 격차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 때부터는 수학이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선택 과목으로 바뀌잖아요. 확통 치는 아이, 미적 치는 아이, 기하 치는 아이. 선택 과목이 되는데 줄은 한 줄이에요. 가형, 나형 구분이 없어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다 보정해가지고 한 줄로 세운다고요. 문과, 이과 없이. 누가 유리해요?
이과 아이들이 유리하죠. 깔아주는 아이들이 생겼잖아요. 15만 명분의 N이 나오다가 이제 50만 분의 N이 될 거예요. 이제 50만까지 안 되고 40몇만.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서울 사회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약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급받기가 훨씬 쉬워지니까. 그러면 자연계열에서 수학에서 등급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에다 가탐도 쉬워졌잖아요. 그러면 부산대 최저 맞추기가 자연계열은 쉬워진다 봐야죠. 그럼 내신 성적은 올라가요. 이건 아이들이 주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조건이 쉬워졌으니까. 근데 반면에 인문계열은 사탐도 한 과목밖에 안 보잖아요. 그는 최저학력이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수학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변수가 이제 상충되는 게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인문. 근데 자연계는 확실하게 좀 맞출 아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이제 올해같이 이렇게 완전 펑크 나는 데들이 생길까? 결과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과정에서는 제가 아무도 장담 못하죠. 변수가 얼마나 있을지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선택형 수학을 한 번도 지금 안 쳐봤죠. 근데 아마 지금 수학 1회가 시험 치고 있잖아요. 인문계열 아이 장애 다 같이 치잖아요. 그 성적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정 그 미적이나 기하 학통 중에서 미적 친 아이가 엄청 유리해지고 확통이 엄청 불리해지면 확통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아닐 거잖아요. 보정 공식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왔는데 갈 수 있는 대학 어떻게 나요? 이게 부산에 갈 수 있는 대학이라 물으시면 부산대가 아니고 부산에 갈 수 있는 대학을 물으시면 천지죠. 부산의 대학이 15개나 있습니다. 부산 학생보다 대학 정원이 2배예요. 못 가겠어요? 가고 남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물어보면 제가 잘 모르겠다 할 수 있겠지만 갈 수 있나 물으면 예입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때 대학을 그냥 귀찮다고 아무 때나 써버리면 덜컥 붙으면 수능과 관계없이 그냥 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 고인은 학교 추천이 없어진다는데 맞나요?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었죠. 학교장 추천이 이렇게 늘었는데 또 이제 이런 소문을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고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근데 이름 명칭을 다양하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원래 있었다 하더라도 학교장쌤이, 교장쌤이 얘 추천 이런 거 없었어요.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운영위원회 거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장 추천은 이게 서울, 경기, 인천이 다른 지역은 이 전형 안 만들어도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무조건 교과 10%로 선발하게 돼 있고 서울대만 거부한 거예요. 거부했는지 뭐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만 지금 아니고 나머지 대학은 전부 다 교과 전형이 신설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다 전부 다 있습니다. 쭉 다 합치니까 서울 주요 대학 뭐 소위 들어본 대학에도 8,189명이거든요. 서울에 대학이 40몇 개가 있거든요. 그럼 그 전형 대학들이 다 교과 전형 10%를 만들어야 돼. 경기도뿐만 아니고 인천까지 다. 엄청 많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습니다. 되시겠죠?